아. 갑시다. 갑시다. 와. 야, 즐거운 수학 시간. 솔직히 나는 뭐 내가 현역 때 공부할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뭐냐 그러면은 솔직히 뭐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건 아니긴 한데 그나마 좀 정을 붙이는 과목이 뭐였냐면은 수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리였어요. 물리를 제일 좋아했고요. 물리를 제일 좋아했고 그 다음이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라서 공부하다 보면 막 힘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딱 그것도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영어였는데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막 그 머리가 쥐날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막 이게 한계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잠깐 덮어요. 그리고 물리를 꺼내. 물리를 한 30분 동안에 20문제 정도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해요. 그러면 다 맞아요. 다 맞으면은 이제 잘 쉬었어. 다시 하던 거예요. 이게 나는 쉬는 시간이었어. 물리 공부하는 게. 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참고로 얘기하지만 나는 선택 과목이 물리 1, 물리 2, 그 다음에 화학원, 생원 이렇게 우리는 이제 4개 선택이었어가지고 선택 4개였는데 이 중에서 보통 3개 들어가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4개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2개 들어가는 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물리 1, 물리 2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모의고사부터 수능 때까지 단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문제도. 그냥 자칭 물신. 진짜 자칭 물신. 진짜로. 오죽하면 무슨 생각했었냐면은 물리학과를 갈까. 그래서 물리학과를 가서 노벨상을 한번 도전해볼까. 꿈 많은 시절. 절대 택도 없을 텐데 그래도 한번 꿔보기만 했어요. 결국에는 물리랑 아예 상관은 없는 건 아닌가? 과가 기계과기는 해요. 기계과. 근데 여기가 다 물리 베이스여가지고 특히나 내가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A+가 나왔어요. 거의 다 물리 베이스여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 일반 물리학인데 이공계생은 이게 전부 다 필수예요. 이공계생은 일반 물리학이. 그래서 1,400명이 봐요. 근데 너무 자신 있어 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봤어요. 왜냐면 일반 물리학 책을 보면 다 아는 거라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봤는데 와, 4문제 중에서 2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그래서 야, 역시 그래도 대학교 물리는 조금 다른가 보다 했는데 7등 했어. 보니까 거의 다 빵점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참고로 수학은 어땠냐? 수학도 나름 엄청 자신 있었는데 수학은 1년 내내 3월 모의고사부터 수능 때까지 틀린 개수가 있어요. 한 손가락 안에 꼽아요. 틀린 개수가 한 손가락 안에. 그래서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하고 수능은 다 맞았고 다 만점 맞았고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30번 하나씩 틀렸어요. 어쩌다 하나씩. 그래서 96점 아니면 100점. 이 이외에는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 이외에는. 참고로 1번부터 29번까지 푸는데 100분 시험 시간이잖아요. 50분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 푸는데. 한 번은 내가 7월 모의고사였나? 7월 모의고사였나 그런데 전날에 술을 먹어가지고 친구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술을 먹었는데 새벽 2시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니까 3시야. 일어나니까 6시 일어나서 학원을 갔어요. 모의고사 봐야 되는데. 그래서 1교시는 봤어요. 2교시를 봤는데 갑자기 내가 한 50분 정도 지나가니까 갑자기 엎어져서 자더래요. 그래서 포기했나 보다 라고 했는데 96점. 그래서 이게 내가 잔 이유가 뭐냐면은 29번까지 다 풀었어요. 나는 실수라는 게 없어요. 내 현역 시절 때는
나는 진짜 실수라는 게 없어서 나는 풀면 그냥 무조건 다 맞는 거야. 왜냐면 되게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가다 보니까 실수 자체를 안 해요. 진짜로. 근데 30번 문제를 딱 보니까 이거는 사이즈가 50분 동안 고민해도 이게 답이 틀릴 확률이 꽤 높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막 점개수 세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한 개 잘못 세서 막 틀리거나 이런 게 있어서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는데 정답률은 되게 낮은 게 있어요. 특히나 교육청 모의고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안이랑 수능은 그렇게 지저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자꾸 하는데, 그래서 고민한 게 뭐냐면 내가 50분 들여도 지금 이게 맞을까 말까다. 일단 1등급은 확정이니까 다음 시험을 위해서 자자. 그래서 그냥 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지. 미안. 아무튼 좀 그랬어. 잠깨라고 얘기했는데 더 재우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깨라고 얘기한 건데. 그래서 나는 참깨 라면을 좋아해. 참깨라. 미안해.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유형 11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11번. 자, 82번을 설명 한번 해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분의 3an 마이너스 2. 자, 얘가 지금 3으로 수렴을 한대요.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an이 발산한다고 쳐볼게요. 무한대로 간다고 쳐볼게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2분의 3 나와야 돼요. 아니죠? an은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an이 수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얘는 수렴하니까 이거를 알파라고 잡으면 아까 본 것처럼 수렴하면 다 따로 계산 가능하니까 2알파 플러스 1분의 3알파 마이너스 2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괜찮죠? 왜냐면 이게 발산하면 이거 2분의 3 나와야 돼요.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괜찮죠? 진동한다 그래도 이거 문제가 생겨요. 진동한다 그래도 3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넘겨서 3알파 마이너스 2는 6알파 플러스 3이지 않냐? 그래서 넘겨서 3알파 넘기면 마이너스 5.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5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요거랑 다른 문제들이 조금 차이가 나서 아니다. 일단 84번 요거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84번은 비슷하니까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82랑 84가 비슷하고요. 83은 다른 문제들과 조금 같다. 다른 문제랑 좀 비슷합니다. 얘 찢어가지고 얘는 이렇게 했거든요. 얘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따지면은 A에는 0로 가겠지. 왜냐면 얘가 무한대니까. 그럼 0에다가 5 빼봤자 0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좋은 자세요. 자, 어차피 A에는 27로 수렴을 하겠죠. 그렇죠? 이거 딱 보면은 어차피 AN이 수렴 안 하면 절대 25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이고, 이게 왜 25야? 미안해. 5네. 그렇죠? 그러니까 AN은 7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AN이 수렴하는데 BN이 수렴 안 하면 이게 7로 나올 리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BN도 수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간다면 AN은 7. 당연히 수렴한다고 친다면 얘는 3배의 리미트 AN 플러스 리미트 BN 이 7일 거예요.
그럼 얘는 7, 3, 21이니까 bn도 얼마로 수렴하는지가 바로 보이겠네요. 마이너스 14. 갖다가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주면 그냥 끝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85번을 좀 설명해 볼게요. 85번. 아, 이거 하고 있나? 했지? 계산했지? 아, 하고 있구나. 오케이. 하고 있구나. 아직 하고 있구나. 오케이. 85번을 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워서.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 틀을 조금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유, 이거 답부터 일단 후딱 구해볼까? A는 7 마이너스 14 7 빼기 14 그렇죠? 마이너스 7분의 21이니까 결국 답은 마이너스 3으로 나와요. 자, 85번을 보면은 수열 AN과 BN이 있어요. AN 같은 경우에는 M 플러스 1 AN이 지금 4로 나와 있고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N세제곱 플러스 1 BN이 6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 극한은 꼴부터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n 플러스 1은 어차피 무한대로 가요. 그럼 AN은 이거 0으로 안 가면 절대 수렴 안 해요. 괜찮죠? 무조건 0으로 가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n세제곱 플러스 1이 무한대로 가요. bn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야지만 수렴을 합니다. 괜찮죠? 자, 이거는 그냥 꼴만 확인해 본 거예요. AN과 BN은 각각 0으로 수렴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AN식하고 BN식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지금 AN분의 4n-1의 제곱 BN 요 식을 구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좀 난감해요. 그렇죠? 이게 좀 난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가장 원칙적인 방법부터 설명을 할게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얘는 이거 이 자체로 안 쓰면 못 풀어요. m 플러스 1 AN이 4라는 그 자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m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도 n세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니까 n세제곱 플러스 1을 분모자에다가 또 곱해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만 가지고 극한 씌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봅시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이 자체로 쓰라 그랬는데 이 자체로 쓰기가 좀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얘 통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자, 통으로 본다라는 거는 치환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걸 통째로 CN이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럼 얘를 CN으로 치환한다면 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M 플러스 1 곱하기 AN이 CN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나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CN은 4로 수렴한다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나는 이것도 또 통째로 볼 거라서 얘를 DN이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통으로 봐야지 되니까 통으로 본다라는 거는 치환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n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bn이 dn이에요.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dn은 지금 6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cn과 dn의 극한값은 아는데 an, bn은 몰라요. 그냥 0인 것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an, bn을 다 cn, dn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이쪽에서 보면은 그러면 an은 n 플러스 1분의 cn이네. 잠깐만. 극한에서는 이렇게 식변형 못하지 않나? 아니, 상관없어요. 얘는 여기 극한 있어요? 리미트 있어요? 없어요. 여기 리미트 없어요. 괜찮나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치환한 식 안에서의 식변형일 뿐이에요. 괜찮죠? 극한이랑 전혀 상관없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n과 n 플러스 1분의 cn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n은 그러면은 n세제곱 플러스 1분의 dn으로 바꿨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걸로
요 식에다가 코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an 대신에 n 플러스 1분의 cn 분의 4n 마이너스 1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bn 대신에 n세제곱분의 1분의 dn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얘는 번분수라서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곱할게요.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약분하려고. 그럼 여기도 n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n세제곱 플러스 1 없애려고 n세제곱 플러스 1을 분자에 곱할게요. 분자만 곱하면 안 되죠. 분모에도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놓고 이제 약분해 볼게요. n세제곱 플러스 1은 n세제곱 플러스 1, n분의 1은 n분의 1로 약분해 볼게요.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되냐? 분모가 n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cn으로 나와요. n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cn으로 등장을 하고, 분자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에다가 4n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한 거, 그 다음에 dn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요렇게가 3차분의 3차예요. 수렴하죠? 얘도 수렴하죠? 4로 수렴해요. 얘도 6으로 수렴해요. 수렴하니까 다 따로 계산하면 돼요. 괜찮네? 그렇죠? 수렴하니까 다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것만 넣고 본다면은 n세제곱 플러스 1분의 이거 하면은 요게 지금 16n제곱 빼기 8n 플러스 1. 근데 어차피 여기다 n 플러스 1 곱하면은 3차 빼고는 사실 볼 게 없죠. 그래서 그냥 16n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로 그냥 쓸게요. 요거 요 자체로 하나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cn 수렴할 거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dn 수렴할 거예요. 아니 이게 더 좋다며. 근데 왜 이렇게 길어?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안 하겠죠. 이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단답형 객관식 풀이 한번 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어떻게 쓸 건지. 자, 그럼 얘는 요 값 통째로가 지금 16으로 나올 거고요. 요 값은 4로 나오겠죠. 그렇죠? 4로 나오겠고, 요 값은 지금 6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얘는 지금 답이 24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괜찮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85번. 와, 이거는 엄밀한 풀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결론 뭐냐면은 치환하면은 다 풀 수 있어요. 극한은 치환 가지고 풀면은 수학적으로 모순 없이 다 풀 수 있어요. 고등수학의 한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좀 길어지더라도 명백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객관식 단답형 풀이. 자, 이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4n-1의 제곱 곱하기 bn. 일단은 얘는 무한대 곱하기 0이 4 나와요. 자, 잘 생각해보면은 지금 우리는 an식을 몰라요. 뭐야, 아까 안다 그러지 않았나? 아니, 몰라요. cn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뿐인 거지 cn이 뭔지 모르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게 4로 수렴하는 an이면 모여도 다 돼요. 괜찮나요? 모여도 다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한대 곱하기 0이 지금 6인데 bn은 얘가 6 나오게 하는 bn이면 다 돼요. 그래서 요거 성립하는 예를 그냥 들어볼게요. 요거 성립하는 예. 그러면 an은 그냥 n 플러스 1분의 4면 되겠지 뭐. 그럼 약분하면 4 나오잖아요. 얘 중에 아무거나 들어도 돼요. 약분하면 되니까. 근데 상수 필요해요? 얘 의미 없잖아요. 얘까지도 뗄게요. an 대신에 그냥 n분의 4로 바꿨어도 답 나와요. 이거 만족하는 an은 다 됩니다. 진짜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b에는 똑같이 그냥 약분하고 6 나오게 만들면 되죠. 근데 분모 3차 있는데 1이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얘도 그냥 빼버려요. 왜냐면 n세제곱분의 6이면 n세제곱분의 n세제곱 플러스 1 자체가 1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6 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집어넣으면 답 나옵니다. an 대신에 n분의 4
bn 대신에 n세제곱분의 6. 그럼 얘는 분모 문제에다가 n세제곱을 곱해볼게요. 그럼 얘는 4n제곱 되겠죠. 분자는 6배의 4n-1의 제곱이 될 거예요. 2차분의 2차. 이거 어차피 16n 제곱 나오잖아요. 4분의 6 곱하기 16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24. 괜찮나요? 이게 보통 객관식 단답형 풀이. 그쵸? 서술에서 이렇게 쓰면은 이 점수 반토막 날아갑니다, 진짜로. 반은 날아가요. 이렇게 쓰면은. 근데 일단 우리 수능에서는 객관식 단답형밖에 없어요. 또 하나, 내신에서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소수령에. 이런 문제 나올 자리가 없어요, 소수령에. 이런 문제 나올 자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게 소수령에 나올 확률은 저기 로또 1등 당첨될 확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로. 이거 나오면 진짜 천재지변급이야, 이게 소수령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엄밀한 풀이는 알되 빠른 풀이로 연습도 해주면 좋다. 괜찮죠? 성립하는 거면 다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간단한 걸로 83번 이거 하나만 한 1분 정도 만에 풀어볼게요. 1분 정도 만에. 이거 딱 보고 그냥 눈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아하, 오케이. 아, 네, 83번. 1분 만에. 오케이. 이게 좀 잘 될까?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4 나오게 하는 AN이면 모두 상관없어요. 그래서 AN 대신에 n 플러스 3분의 4라고 쓰면 되겠지. 괜찮아. 그럼 무조건 성립할 거니까. 너도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 맞아. 그거 극한이니까 얼마 나올까? 오케이. 가보지. 아, 갔다 와요? 자, 그래서 답을 구해본다면, 그쵸? 그 극한 보내면 1차 계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8이에요. 그죠? 지금 다 잘 나왔어요. 자, 그래서 유형 11번은 넘어갈게요. 유형 11번은. 아, 괜찮지? 오케이. 자, 요거는 영상 올라가니까 혹시라도 또 필요하면은 살짝 봐요. 넘기면서 어차피 이것만 보면 금방 봐요. 괜찮죠? 엄밀하게 증명하는 거. 뭐 요거는 빠른 증명, 빠른 풀이에 관련된 것 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여기서부터는 앞에 A 단계는 그냥 생략하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자, 87번. 자, 요걸 한 번만 봅시다. 설명 한번 해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자, 16n제곱 빼기 n 플러스 1 an. 얘는 루트 16n제곱 플러스 3n.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n의 극한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얘는 이 사이에 있는 것뿐이지 모르잖아요. 근데 an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가 수렴하니까 구하라는 걸 거예요. 뭐 만들면 되겠죠? 아, 지금 얘는 an이 곱해져 있네. 양변을 그냥 n 플러스 1로 나눌게요. 그렇죠? 나누면은 n 플러스 1이 양수일 때는 부등호 안 바뀌고요. 음수면 부등호가 바뀝니다. 근데 어차피 n이 무한 들어갈 거기 때문에 n이 충분하게 큰 양수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부등호 안 바뀌어요. 그래놓고 극한을 씌웁시다. 극한을 씌워볼게요. 어차피 그럼 얘는 an 극한이에요. 괜찮죠? an 극한. 자, 그러면 얘는 1차분의 1차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얘네는 의미 없는 애들이라서.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그래서 1분의 루트 16이에요. 루트 16. 4가 돼요. 이거 4로 수렴해요. 4보다 조금이라도 큰지 작은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수렴값 자체는 4예요. 한마디로 이 극한값은 정수 4로 쓴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건 약속이에요. 정확하게 4는 아니지만 4로 본다라는 게 약속이죠. 똑같아요. 얘도 어차피 무시하고 나면은 4로 써요. 그럼 어떻죠? 이 수렴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4보다 크지만 4보다 작아요. 괜찮나요? 이러면 어때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정수 4보다 큰데 정수 4보다 작다 라는 수학적 표현에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원래 부등호였을 때는 어땠냐? 이거 실제로 4 아니잖아요. 얘 4보다 작아요, 실제로. 얘 4보다 커요. 근데 둘 다 4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극한은 극한값을 수렴값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은 나중에 사후 처리로 보완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 표현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냐? 그럼 등호를 넣어주면 되지. 이렇게 갑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부등식에 대해서는 극한값이 수렴할 때 한정에서는 등호를 넣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괜찮죠? 등호 넣는 것도 허용해요. 자, 그래서 얘는 답이 4예요. 답이 4.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AN이 BN보다 항상 작아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BN보다 항상 작습니다. 이거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그럼 극한의 CO도 작다. 자, 참 거짓. 자, 퀴즈. 자, OX 한번 써볼게요. 돌아다니면서 한번 볼게. 자, 정답률 50%. 자, 확률 50%. 자, 이게 맞으면 O, 틀리면 X. 직접 한번 써볼게요. O를 쓸 거냐, X를 쓸 거냐. 오케이. 고민 중. 오케이. 오케이. 고민 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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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5가 7명, X가 3명. 다수결의 원칙. 아쉽지만 틀렸어요. 괜찮죠?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죠? X예요. 왜 X냐? 얘가 얘보다 크니까 당연히 극한을 보내면 얘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AN이 n분의 n-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BN은 n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쳐볼게요. 극한값 얼마 나와요? 1 나옵니다. 얘 극한값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맞아요? 안 됩니다. 1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수학적 표현에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뭐야?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 더 큰 애가 극한 씌웠다고 이게 같아진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은 리미트 BN이 리미트 AN보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얘가 더 큰 게 맞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수렴한다면 그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얘 실제로 1보다 큰 애요. 1보다 큰 애인데 1로 보는 거예요. 1로 보는 거. 얘는 1보다 작은 애인데 1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1보다 크다. 이거는 다시 한번 이거 정수 1로 보는 거예요. 정수 1로 보는 거. 이런 거 막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거 막으려고 등호 넣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1이 아닌데도 1로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했죠.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후 처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야지만 맞아요. 등호가 들어가야지만 맞습니다. 저기 그 94번에 니은 봐봐요. 니은. 94번에 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죠? 94번에 니은. 틀린 겁니다. 그죠? 내신에서 잘 나옵니다. 니은. 틀린 거예요. 잘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답형 문제가 어려워요. 왜냐면 합답형 문제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극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괜찮죠? 자, 94번에 니은 틀렸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직접 극한 문제 하나 정도만 좀 풀어볼게요. 저기 뭐라 그럴까? 이거 너무 쉬운데? 88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이거 1분만 있다가 그냥 바로 답 낼 겁니다. 1분만 있다가 직접 한번 좀 풀어봅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된 친구들은 9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90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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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았어요. 90번으로 가볼게요. 답은 2. 그죠? 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자, 2차 방정식이 근을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그 근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그쵸. 요게 루트 내부에 있는 값이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양수면 루트 내부가 양수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죠. 그래서 실근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0 나오면 근은 마이너스 2분의 b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수 나오면 루트 내부가 음수. 그렇죠. 루트 내부가 음수. 그렇죠. 허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지금 위의 식은 허근 갖는다 그랬어요. 판별식 음수로 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허근만 아니면 되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판별식이 같은 것도 포함시켜야 돼요. 자, 그걸로 AN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사이에 관련된 걸로 껴들어가는 거. 샌드위치 시켜서 값 구한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이 내용들을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직접 마저 풀어볼게요. 이거는 밑에
네, 플러스인데 해보니까 지금 b제곱 마이너스 i지. 다 플러스로 나오던데.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플러스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 나와서 뭔가 이게 아닌가 하고 마이너스 A를 또 넘겨서 해봤는데 지금 식을 다 써보면은 나올 거야. 안 써서 지금 이게 착각하는 것 같아. 얘를 넘길까요? 넘기는 거 맞는데? 넘기는 거예요? 응.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마이너스 AN이 아니고 플러스 AN으로 나와요. 넘기면. b제곱 마이너스 i시라서. 잠깐 내가 써서 보여줄게.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미안. 그럼 AN이 보니까 나오겠지? 응. 자, 이거를 내가 한번 좀 써볼게요.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얘가 허근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당연히 판별식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 없어요. 어차피 제곱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여기 0보다 작다예요. 그러면은 n 마이너스 이거 전개 안 해도 됩니다. 4an보다 작은 거니까 an은 4분의 n-1제곱보다는 커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판별식을 구해본다고 한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얘는 실근 가지니까 0보다 커 나왔죠? 그래서 4en 넘기면은 n제곱은 4an보다 커 나타요. 그러니까 an은 4분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괜찮죠? 요 두 개를 합쳐볼게요. 합치면은 an이 정가운데로 나오고 4분의 n-1제곱보다는 작아요. 그치만 4분의 n제곱보다는 커나 같겠죠. 괜찮죠?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자, 이제 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썼어? 반대로 썼네? 어쩐지 그럴 리가 없는데 얘가 분자가 1이 더 작은데 지금 미안해. 굉장한데? 답은 어차피 상관없어서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나 이러놓고 실수 안 했대. 아무튼 얘는 4분의 n-1제곱보다는 크지만 4분의 n제곱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그렇죠? 똑같이 2n제곱 플러스 n으로 나눠주고 극한 씌워주면은 값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코사인 그거 해서요. 이게 앞에 있는 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치. 여기 있는 게 그치. X 안에 있는 게 저기 그치. X 앞에 있는 게 주기. 뭐 하나 또 있지 않았어요? 아니, 뒤에 플러스 상수. 이게 뭐였죠? 그게 평이동. 아 맞다. 오케이. 근데 답이 잘못 났어. 우리 맞았어. 똑같아요. AN은 수렴하는 건 아니지. 2n제곱 플러스 n으로 상단에 다 나눠주면 되는 거. 괜찮아? 오케이. 봤지? 자, 그래서 얘는 지금 3변을 다 2n제곱 플러스 n으로 나누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n제곱 플러스 n을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도 2n제곱 플러스 n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극한 씌워주면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이 창의 계수가 8로 나와요. 얘는 이 창의 계수가 1로 나오겠죠? 그렇죠? 자, 여기도 똑같이 이 창의 계수가 8로 나오고 분자 2창의 계수가 1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보단 크지만 8분의 1보다 작고 나왔다? 문제가 생기네요. 경우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도 8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유형 13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13번. 자, 91번 문제. 잠깐. 우리 3시까지지?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싶게.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싶게. 자, 91번 문제. 자, 아무래도 삼각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요. 자, 코사인 n세타 플러스 n제곱이 되겠네요. 자, 생각해 봅시다. 얘는 n제곱이 있기 때문에 n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분자는 n제곱이 있어요. 야, 근데 코사인 n세타 때문에 헷갈리는데? 코사인 n세타 때문에 헷갈리는데? 얘가 어떻게 가지? 자, 코사인 값은 이렇게 움직이죠? 자, y는 코사인 x라고 한다면 최대값이 어차피 1로 나오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로 나오고 주기가 2파이로 등장을 하는 애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n세타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코사인 n세타, 지금 세타가 얼마인지 몰라요. n이 1일 때는 코사인 세타, n이 2일 때는 코사인 2세타, n이 3일 때는 코사인 3세타.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세타가 무슨 뭐 한 30도 정도라고 합시다. 그럼 코사인 30도, 코사인 60도, 코사인 90도. 뭔지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에 있는 흰 선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끼케야 이 안에 있는 점들 중에 하나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얘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n이 어떻게 가든 세타가 뭘로 나오든 상관없이 1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괜찮죠? 쟤는 그냥 상수 취급 정도밖에 안 돼요. 상수 취급. 괜찮나요? 그럼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그냥 더해주는 정도인데 의미 있나요? 없어요. 얘는 그냥 무시해버려도 돼요. 답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괜찮나요? 얘랑 얘는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분의 2차로 봐도 됩니다. 아예 무한대 자체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로 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엄밀하게 증명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몰라. 코사인 n세타.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지만 1보다 작고 나왔다. 여기다가 n제곱을 더할게요. 당연히 똑같죠? 그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n-n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렇죠? 만약에 n이 충분히 크다 그러면 얘는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럼 부동호가 반대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겠네요. 그래 놓고 극한 씌운다고 쳐봐요.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쳐봅시다. 얘 마이너스 1 나와요. 괜찮네? 얘도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진동과 관련된 극한값은 전부 다 원칙상 샌드위치 정리로 들어갑니다. 샌드위치 정리로. 근데 만약에 난 자신 있어. n제곱 앞에서야 뭐 코사인 정도는 의미 없지 뭐 빼도 되겠네요. 그쵸? 빼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이해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를 포함한 수열 92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93번은 숙제로 갈 겁니다. 샌드위치 정리로 풀어도 되고요. 어차피 사인 값은 어차피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디 사이겠네 정도로 생각해서 샌드위치 정리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상수항처럼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n이 무한대로 갈 때만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선생님, 근데 이렇게 코사인처럼 마이너스 1 사이예요? 그치.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가 여기 안 날까봐 사인 x 그래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가 2파이고요. 똑같이 최대값 1이고 똑같이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방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2파이가 죽이고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 왼쪽도 더 있겠죠. 왼쪽도 더 있어요. 실제로 사인하고 코사인은 평행이동으로 겹쳐집니다. 사인 그래프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그거 코사인 그래프예요. 둘이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괜찮죠? 평행이동으로 겹쳐져요. 탄젠트 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얘는 점근선이 존재하죠. 2분의 파이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점근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가요. 그래서 주기가 파이예요. 주기가 파이 2분의 3파이 점근선. 또 여기는 2파이가 또 0 나오고 2분의 5파이가 또 점근선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계속 등장을 해요. 이 세 가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어도 삼각함수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진짜로. 다 치환해서 저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앞에가 0으로 가면 이렇게 있는데 n이 0일 때? 여기서 먼저 앞에가 0이니까 그치. 아예 납작해지는 그치, 납작해져요. 거기다가 또 얘는 탄젠트 n이 무한대로 가면 탄젠트 0으로 가요. 근데 얘는 정관되는 의미 있어서 그치만 n이 분자가 아니에요. 각 자체가 얼마로 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그치. 탄젠트 0에다가 0 곱한 거랑 똑같아요. 탄젠트 0은 0이지. 0 곱하기 0이에요. 그래서 수렴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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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띠로리.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이어도 얼마로 가지? 3차분의 2차. 그치? 1이 나와도 사인 값이 아무리 커도 1보다 크진 않잖아. 1이어도 0 나와요. 그 사이에서도 다 빵 나와. 그쵸? 오케이. 오케이. 아우,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요 값 자체가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2차에다가 사인 곱한다고 해서 이게 3차랑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빵입니다, 빵. 괜찮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서술형에다 쓴다면 어떻게 하냐? 똑같이 샌드위치 정리로 가는 거예요. 모든 진동 그래프, 이런 그래프들을 진동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진동한다고 얘기해요. 이건 진동 아니에요. 진동 아닙니다. 자, 요런 그래프들을 진동 그래프라고 하는데 범위가 일정한 상태.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샌드위치 정리로 문제를 풀어요. 엄밀한 증명 자체가. 다시 한번. 사인 n세타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놨지만 1보다는 작거 나왔대요. 그쵸? 아니,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사인 값이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 그럼 거기다가 n제곱 플러스 1을 곱했다고 칠게요. 이건 무조건 양수예요. 그쵸? n제곱 플러스 1을 곱했다고 칩시다. 무조건 양수예요. 부동은 안 바뀝니다. 그리고 n세제곱을 나눠 볼게요. 물론 n이 음수면 부동어 바뀔 텐데 지금
우리는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n을 일단 충분히 큰 양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부동은 안 바뀝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극한 씌워본다면, 그쵸? 극한 씌운다면은 얘는 n세제곱분의 마이너스 n제곱이에요. 그냥 빵 나옵니다. 얘도 빵 나와요. 얘는 그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0이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게 엄밀한 증명에 해당한다는 거. 샌드위치 정리. 진동 관련된 거는 샌드위치 정리가 기본이에요. 자, 93번의 디귿은 고민 충분히 좀 해보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맞나? 쉬는 거 맞나? 아까 뭐야? 50분밖에 안 지났네? 우리가 아까 되게 오래 했나? 이상하다. 되게 오래 했구나. 미안해. 아까 되게 오래 했구나. 미안해. 10분만 있다가. 지금 50분밖에 안 지났는데?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유형 14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14번.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합답형 문제. 자, 94번 문제를 봅시다. 니은은 아까 전에 틀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합답형 문제는 수열의 극한이나 나중에 급수단원에서나 전부 다 어떠냐면은 맨날 나오는 것만 또 나옵니다. 진짜로. 여기서 극한에 관련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줘야 돼요. 그 함수의 극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돼요. 자, 일단 기억을 한 번만 봅시다. AN이 BN보다 작아요. 그리고 AN이 극한 씌웠더니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은 BN은 무한대로 가느냐? 자, 얘는 모든 n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함수는 아니라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A는 무한대로 가죠. 그냥 뭐 편의상 뭐 이렇게 간다고 쳐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B는 무조건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괜찮죠? 아무리 수렴 안 하고 싶어도 아등바등해도 얘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무한대로 안 갈 수가 없어요. 괜찮네? 무조건 맞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요런 것도 되나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간다면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자, 이것도 성립하나요? n이 무한대로 간다. 이것도 성립하나요? 긴가민가 하지 않아요? 특히 니은처럼 등호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이런 게 긴가민가예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게 무한대로 간다면 수렴을 안 하잖아요. 같게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맞아요. 이거 괜찮죠? 극한 씌운다고 무조건 등호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니은처럼 얘네는 같지 않으면 수학적 표현 자체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들 있죠. 이런 거 막으려고 등호 놓는 거지 극한 씌웠다고 무조건 등호 놓는 게 아니에요. 발산하는 경우에는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럼 니은에서는 수렴한다? 얘기 나와 있네. 니은에서 만약에 A, Bn이 모두 수렴할 때라는 말이 없으면 볼게요. 니은은 원래 그냥 A, Bn이 모두 수렴할 때인데 수렴할 때 AN이 BN보다 작으면 리미트 AN은 리미트 BN보다 작다. 그죠? 요거는 당연히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당연히 틀렸는데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요 말이 없으면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OX 한 번만 해볼게. OX 한 번만.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됩니다. OX 한 번만 해볼게요. 오케이. 자, A, Bn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쟤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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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고민. 자, 정답이 50%. 확률은 50%.
오케이. 확률 50%. 아, 이 X로 봤나? 아, 이거 아니잖아. 그쵸? 어떻게 했을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AMBN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5가 조금 더 많아요. 이게 6명이고 이게 4명인데 또 X예요. 왜냐면 이 말이 없어도 AMBN이 수렴하는 경우랑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확인해야 되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수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줘야 돼요. 괜찮죠?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모든 케이스에서 이게 되냐라고 묻는 거라서 이게 되는 케이스 중에서 수렴하는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얘를 등호가 없는 게 맞다라고 할 때는 딱 어떨 때만이냐? AMBN이 발산할 때만. 확실히 발산한다라고 나와 있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틀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로 어지간하면 아예 발산한다고 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틀렸다고 봐도 문제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곱하기 bn이 0이면 리미트 an은 0이거나 리미트 bn은 0이다. 자, 이것도 고민 굉장히 많이 돼요. 자, 이거 지난번에 정리했었던 거를 살짝만 한번 좀 볼게요. 자,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수렴하는 경우, 두 번째는 발산하는 경우. 수렴하는 경우는 0 상수, 그 다음에 정수형, 극한의 0, 그쵸? 실제로 수렴값은 다 그냥 정수형으로 봅니다. 그죠? 세부적으로 나눠보는 것 뿐인 거지. 발산하는 경우는 작은 의미의 발산, 그래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진동 케이스가 있다 그랬어요. 나머지 다 여기다 집어넣는데, 진동과 관련된 거, 특히나 발레 찾는 문제,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에서는 발레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발레는 딱 2개만 생각해요. 진짜로 2개만. 수능 끝날 때까지 2개를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수열의 극한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그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진동. 두 번째는 1, 0, 1, 0, 1, 0 이렇게 나오는 진동. 이 2가지면 다 찾아요. 진동 문제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곱한 게 0으로 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거나 얘가 0으로 수렴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얘가 수렴하면은 얘도 수렴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수렴한다고 보는 건데 그럼 발레를 찾는다면 뭘 찾아야 돼요? 둘 다 발산하면 혹시 되는 경우 없을까라는 거예요. 괜찮죠? 둘 다 발산해서 0 나오는 게 있어요. 밑에 거. AN이 10, 10, 10. 홀수항들은 다 1 나오고 짝수항들은 다 빵 나와요. BN은 반대로 홀수항들이 빵 나오고 짝수항들이 다 1 나와요. 이러면 AN, BN 곱하면 전부 다 빵빵빵빵 나옵니다. 괜찮나요? 그렇죠? 그래서 AN 지금 수렴해요? 안 하죠. 진동하잖아요. BN도 진동하잖아요. 곱한 건 0이지만 둘 다 발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되게 주요한 발레예요. 자,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뭐다? 어차피 발레 찾는 문제 중에서 거의 이게 대부분이야. 다음 테스트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넣을 거예요. 무조건 진동 발레 무조건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은 요 기억, 니은, 디귿만 가지고 문제 풀어도 얼추 다 맞아요. 그 다음에 딱 1개 정도 빠지는 게 있기는 한데 2개 정도 빠지나? 2개 정도 빠지네. 자, 요쪽 거는 요거 그 합답형 문제 관련된 거는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한 문제 정도를 같이 조금만 더 고민해 볼게요. 한 문제 정도만. 집에 가서 고민 좀 더 해봐요. 나중에. 자, 97번으로 가봅시다. 97번.
요거는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볼게요. 자, 기억.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이 0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냐? 자, 얘는 무슨 문제랑 비교해주면 좋냐면 다른 문제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이 4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4 아니면 마이너스 4다.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대값의 수열이 극한 4로 나오면 an 자체는 4로 수렴하거나 마이너스 4로 수렴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라는 건데 이게 맞을까요? 자, 힌트. 아까 얘기한 거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아니겠죠? 수렴하는 경우면 어차피 얘가 수렴하는 경우를 묻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발산 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럼 발산 쪽에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제외하면은 진동밖에 없어요. 이런 게 발레 차는 게 진동 발레예요. 그럼 얘는 an이라는 값 자체가 진동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절대값 씌워놓으면 얘는 4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절대값은 4로 수렴하네요. 그렇지만 an이 수렴해요? 안 하죠.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럼 기억 맞을까요? 1분만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기억 맞는지 틀린지만 빠르게 한번 볼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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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나? 아직 요거 있던데. 저건 이해되지? 오른쪽에. 오케이. 기억은 맞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했지. 오케이. 자, 아쉽게도 기억은 8명이 지금 맞았다고 했고 2명이 틀렸다고 했어요. 자, 얘는 맞아요. 얘는 맞아요. 왜? 아니, 지금 an이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아니 이게 무한대로 갈 리는 없을 거예요. an이 무한대로 간다면 절대값을 씌운다고 해도 0으로 수렴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경우 아니면은 진동하는 경우만, 그렇죠? 발산 중에서 무한대 발산만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렴하는 경우면은 어차피 0밖에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진동에서 발레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절대값이라서 절대값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근데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다 빵이에요. 괜찮죠? 얘는 무조건 맞아요. 왜냐면 0 부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4는 부호가 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건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0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바뀌는 경우조차도 그냥 사실상 그냥 0으로 수렴하는 경우 밖에 없다라는 거. 괜찮죠? 절대값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이 조금 어려워요. 요거 때문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니은 니은 둘 다 좀 어렵구나. an분의 an 플러스 얘가 지금 3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빵이다 라고 보는 건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요. 1보다 작죠. 분자가 더 작아져요. 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작아져요. 영혼이 작아지는데 0보다는 커요. 0으로 가요. 자, 요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오른쪽에다가 좀 써볼게요. 요것만. 자, 어차피 an은 양수니까 3분의 1 an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1부터 집어넣어볼게요.
A2는 A1의 3분의 1보다 작아요. A3는 3분의 1배 A2보다 작아요. A4도 3분의 1배 A3보다 작아요. 쭉 내려가면은 AN은 3분의 1배 AN-1보다 작아요. 이걸 그냥 싹 다 곱해볼게요. 등호를 기준으로, 부등호를 기준으로. 그럼 좌변끼리 싹 다 곱하는 거. 부등호, 우변끼리 싹 다 곱하는 거. 당연히 부등호가 바뀌나요? 아니죠. 큰 것끼리 다 곱한 거랑 작은 것끼리 다 곱하면은 무조건 큰 것끼리 곱한 게 더 커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은 서로 똑같은 건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얘네끼리 다 곱한 거고 얘네끼리 다 곱한 거니까 얘는 좌변에 있는 거, 얘는 우변에 있는 거니까 약분돼요. 괜찮아요? 다 약분돼서 남는 게 AN, A1. 그 다음에 3분의 1 전부 다다. 이게 수학 1, 수학적 귀납법에서 점화식 정리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대로 나와요. 수학 1에서도. 자, 그러면 좌변에는 AN만 남았어요. 우변에는 A1 남았는데 문제는 이게 등비수열처럼 보이죠? 3분의 1이 N-1개 곱한 거예요. 괜찮네? 자, 그러면은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얘는 극한을 씌워봅시다. 아, 맞다. AN이 0보다 크다 그랬죠? 얘는 0보다 큽니다. 여기에다가 극한을 씌워볼게요. 극한. N이 무한대로. 얘는 그냥 아예 정수형. 얘는 A1이 얼마인지 몰라요. 특정 값이겠죠. 이게 무한대일 리는 없으니까. 그럼 얘가 빵 나와요. 괜찮나요? 3분의 1을 무한대 제곱한다 그러면 빵으로 가겠죠. 우리 지수함수 풀 때랑 똑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0보다 크지만 0보다 작아요. 등호 똑같이 넣어주면 빵이에요. 괜찮네?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니은이 수렴한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됐죠? 영혼이 작아진다라는 걸로 생각해도 돼요. 양수인 입장에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디귿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AN은 양수.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루트 AN이에요. 요거면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빵이냐? 이건 어떻게 하지? 다 써서 하면은 약분이 안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얘는 1차고 얘는 루트 1차예요. 약분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거는? 자, 어쨌거나 A는 양수예요. 양수는 어때요? 제곱근 씌우면 씌울수록 계속 작아져요. 괜찮죠? 영원히 작아질 겁니다. 그 값이 발산할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렴을 하겠고 그 수렴값이 얼마인지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통째로 극한을 씌워볼게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AN이 수렴할 거예요. 그럼 리미트 AN이나 리미트 AN 플러스 1이나 둘이 같아달라요? 똑같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수렴하니까 한참 뒤부터는 맨날 똑같은 값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N 극한 보내나 AN 플러스 1 극한 보내나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가 알파라고 잡아볼게요. 얘 루트 알파예요. 그럼 알파 제곱은 알파네요. 알파 제곱 빼기 알파는 빵. 그러면은 알파는 0 또는 1이에요. 괜찮죠? 이거 좀 애매하다. 이거 1인데? 처음에 0보다 크다고. 근데 이게 극한값으로는 0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1도 있다가 안 되면 틀린 건데. 사실 1밖에 안 나와요. 1밖에 안 나오는데 요식 가지고는 지금 안 되네. 이게 왜 1밖에 안 되냐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초항이 16이라고 쳐볼게요. 루트 씌우면 4죠. 그러면은 또 루트 씌운다 그러면 2가 될 거예요. 또 루트 씌운다 그러면은 1.414 어쩌고 저쩌고 될 거예요. 이거 제곱근을 씌운다고 해도 1보다 작아질 리가 있어요? 안 작아져요. 그쵸? 영원히 작아지지만 그게 1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0.0001이 있다고 칠게요. 만분의 1이 있어요. 자, 이거 제곱근 씌우면은 100분의 1이에요. 또 제곱근 씌우면은 10분의 1이에요. 또 제곱근 씌우면은 루트 10분의 1이에요. 분모가 한없이 1로 가요. 괜찮나요? 1밖에 안 가요. 무조건 1로밖에 안 가요. 양수라서 제곱근 씌운다고 0이 절대 안 나옵니다. 제곱근 씌운다고. 왜냐면 크기 자체가 1로 몰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그래프 가지고 이해해 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지금 이걸 설명하면은 지금 되게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걸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1보다 큰 값이 A1이다. 그때 집어넣은 게 A2. 그때 나온 값이 A2를 고스란히 집어넣으면은 더 작아져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지점으로 몰려가요. 얘보다 작은 값이 초항이라고 하더라도 나온 값 그대로 A2가 되겠죠? 그 값을 정역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가 A2일 테니까. 왜냐면 Y는 X라서. 그 고스란히 집어넣으면 여기가 A3로 나와요. 괜찮죠? 그럼 그 A3를 다시 고스란히 집어넣어 본다고 한다면 여기가 A4가 나와요. 점점 따라 올라가서 얘 한없이 가까워져요. 이 지점이 얼마예요? 1,1이에요. 그래서 양수인 애들은 계속 제곱근을 씌우면은 무조건 1로 갑니다. 근데 요식에서는 그걸 찾아내지는 못하겠네요. 요식에서는. 물론 AN이 양수다라는 거 가지고 그냥 제거해줘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아우 극한인데 그래도 0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미안. 일단 얘는 1이라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바랄게요. 일단 요거까지는 조금 힘들겠네요. 요거는 괜찮을까? 그렇죠? 이거는 저 그래프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보면은 딱 나와요. 0으로는 절대 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요게 조금 그나마 좀 괜찮은 문제에 속합니다. 사실 디귿은 조금 조잡한 느낌도 있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럭저럭 쓸만한 문제긴 한데. 자, 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거나 마이너스 알파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맞는지 틀린지 OX 한 번만 해볼게요. 한번 풀어볼게요. 맞았어? 오케이. 어디서 많이 봤지? 기억 오른쪽에 참고로 해놓은 거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쵸? 제곱하면은 부호가 무시가 돼요. 제곱하면은. 그죠? 부호가 무시가 됩니다. 오케이? 하셨어. 부호가 무시가 됩니다. 그죠? 오케이. 맞았어요. 오케이. 또 반반 나왔네요. 반반. 맞은 사람 반, 틀린 사람 반. 몇 명은 아직 마무리 안 했고요. 자, 이게 제곱이건 절대값이건 똑같아요. 둘 다 부호 없애는 건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제곱이 4예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2로 가거나 마이너스 2로 가냐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또 진동말래예요. an 자체가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은 an은 절대 수렴 안 하죠. 홀수항만 플러스 2고요. 짝수항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근데 an 제곱은 4, 부호를 다 무시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제곱한 건 수렴을 하는데 an 자체는 수렴을 안 한다는 거야. 얘는 둘 중에 하나로 수렴한다는 거야. 2로 수렴하거나 마이너스 2로 수렴하나 라는 건데 안 되죠. 기억하고 똑같은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죠? 절대값이랑 이거나 매한가지입니다. 둘 다 부호를 무시하는 게 핵심. 진동발레로 들어가는 문제.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봤고요. 등비수력하는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10분 쉬어버리면 30분밖에 수업을 못해서 미안해. 너무 오래 떠들었지? 내가 좀 말이 많아서 미안해. 7분만 쉴까? 미안해. 미안해. 7분.